2시 1분입니다. 제가 매장에서 1시 45분에, 새벽에 1시 45분에 퇴근을 했는데, 지금 저장 공간이 없어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장 공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 또 꺼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전부 다 동영상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한번 그래도 꺼지기 전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매일마다 이 길을 걸어가니까 1시고 2시고 3시고 좀 무서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가 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좀 무섭긴 해요. 저희 집에서 가게까지 걸어가기가 참 운동하기 좋은 거리긴 해요. 제가 그 힘들면 좀 방광염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밥을 해주고 아무래도 연탄 난로, 하고 갈고 뭐 일하다 보니까 좀 몸에 무리가 좀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훑고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이 방광염을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제 몸을 제가 잘 분석을 해본 거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뭐가 있냐면은 힘들면 이제 방광염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증상을 보니까 열이 좀 난다. 열이 좀 나고 좀 이게 소변 색깔도 조금 별로 안 좋고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배꼽 밑에가 이렇게 열감도 있으면서 아프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방광염을 크게 저기 되게 안 좋게 뭐랄까 피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우리 애들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병원을 그때 비뇨기과를 갔는데 그냥 약을 그냥 두 번인가 한 번 먹으니까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심해지면 비뇨기과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한번 그러니까 뭐냐면 방광염에 좋은 나물차를 먹어보자. 그래서 제가 저게 쑥하고요.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쑥하고 환삼덩쿨하고 그다음에 머위 뿌리, 머위 잎, 그다음에 미나리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몇 가지 해서 제가 이거를 나물차를 이제 구중구한 거를 그 나물차를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나물차를 제가 좀 진하게 해서 2리터로 물을 잡아서 나물차를 해서 그걸 찐해서 4잔을 먹었어요. 이제 그거를 4잔으로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시로 이제 물로도 조금 더 섭취를 하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물론 나무차는 전반적인 염증을 잡아주는데 이렇게 염증이 너무 심하게 올 때는 그 증상에 따라서 조금 뭐냐면 좋은 그런 나물의 그거를 좀 더 첨가를 해주면은 조금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되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제가 보통 한 30까지의 그 나물차를 이렇게 해서 백초차로 먹는데 더 섞어서 제가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염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염증 잡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수면 부족이죠. 수면 부족. 왜냐면 저는 그냥 자면 딱 자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기후가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또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다육이는 온도와 습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내가 판단을 하면
뭐냐면 진짜 다육이가 다 전멸할 수도 있어요. 관리를 잘못하면. 그래서 그 이제 정신을 또 바짝 차려야 되고 이제 긴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가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식물 사랑이죠, 여러분. 식물 사랑. 식물 사랑. 그래서 이제 그 나물차를 먹고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또 해독 음식도 먹잖아요. 이제 먹고 그랬더니 그리고 잤죠. 지금 너무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 갖고 아까도 가게에서 일하려다가 그냥 간이 침대에서 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괜찮네요. 상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본태성 고혈압 있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뭐냐면은 저희 집이 슈퍼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철물점하고 슈퍼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슈퍼도 그때쯤에서 했었나? 그래갖고 과자를 막 먹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가 음식을 너무 잘하셔갖고 막 음식도 엄청 잘 먹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염분 있는 걸 많이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신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고혈압이 왜 왔을까? 본태성 고혈압이 왜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몸을 잘 생각해 본 거예요. 방광염이 어떤 때 내가 피곤하면 잘 걸려? 그 다음에 신장이 안 좋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인자도 있어? 뭐 이런 거를 다 토탈을 해보니까 뭐냐면 고혈압도 본태성 고혈압도 신장에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유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러면 방광염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쑥을 덮어놓은 게 있어요. 2026년에 덮어놓은 게 있고 그리고 뭐 한 2, 3년 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쑥을 뭐냐면은 걔를 이렇게 2리터에다가 두 꼬집 저 손으로 두 꼬집 그다음에 머위 뿌리 머위 잎 왜냐면 머위하고 머위 잎도요 그 방광에 좋습니다. 신장 질환에.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그 미나리 덮은 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진하게 2리터에다 해갖고 4잔을 진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좀 희석해서 백초차도 이제 수시로 먹고 근데 여러분 잠이 보약이네.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나물차 환삼덩크라고 그거 저기 뭐냐 쑥하고 이제 이거 그 나물차를 딱 먹고 아까 잤어요 가게에서. 그랬더니 여러분 뭐냐면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방광염이 지금 온 이유가 더 심하게 온 이유가 가게에 그 다육이 밭이 우리가 꽤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쪼그리 앉아서 그 풀을 뽑았어. 그것도 난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방광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방광이 이게 튼튼해지는 스트레칭.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칭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트레칭을 잘 안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뭐 목, 어깨 뭐 이런데 스트레칭 안 해도 돼요. 뭐 발도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그것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왜냐면 할 이유가 없어요. 안 아프니까. 그래서 이 무릎은 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뭐냐면 왼쪽이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냐면 무릎 보호대만 했어도 이게 뭐냐면은 괜찮았을 텐데 무릎 보호대를 안 하니 이게 어떤 혈관 쪽에 무리가 가고 신경에 무리가 가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할 때마다 무릎 보호대를 하니까 혈류의 흐름도 좋고요. 되게 이렇게 뭐라 할까 안 아파요.
다리도 안 아프고.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뭐냐면 족저근막염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보다 보니까 그 복숭아뼈 앞쪽에 이렇게 볼록 제가 튀어났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을 지압해 줄 때 아프다 가더라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저희 남편도. 그러니까 신장이 좋아진 거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볼록 튀어났었어요. 저도.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다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11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를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무. 그 다음에 무청 김치. 막 그때 미친 듯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과자 먹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 뭐 혈관 쪽이 조금씩 더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물차만 믿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동 음식을 먹으니까 과자를 자꾸 일과자를 했던 거지. 괜찮겠지.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게 혈관은 깨끗하다가도 내가 습관이 좋아지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야 뭐 엄청난 그 혈압을 내리는 그런 나물차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지만 본태성 고혈압인데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못하면 여러분 병원 약과 이렇게 뭐 나물차든 아니면 뭐 이렇게 자연적인 그 음식이든 드셔야지. 이거를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이거 하는 거 이렇게 나물차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병원 약과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기하네. 일단은 뭐 한 며칠 지나보고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방광염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건 유추를 제가 해보는 거고요. 유추를 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솔잎하고 그 다음에 배 액기스를 식초하고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타서 먹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 머리 쪽에 혈류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런 뭐 저기가 없고요. 뭐 저희 남편은 뭐 3개월 동안 제가 밥 해주는 거, 수제 식초, 수제 액기스, 수제 차 먹고 혈관이 뭐 일반인보다 더 깨끗해졌다고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뭐 제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거, 그죠? 장아찌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건데, 장아찌도 그래요, 여러분. 이 좋은 염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장아찌는 조금씩 먹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이 먹으면 문제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보니까 많이 먹으면 문제인 거예요. 많이 먹으면. 제가 그거를 몰랐겠어요. 근데 조절이 안 된 거지, 저도. 그래서 염분 조절을 한다는 거는 밥 양으로 조절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그릇 이상 먹지 않는다든지 뭐 반 그릇만 먹는다든지 그러면 조절이 돼요. 제가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밥을 막 2공기 막 이렇게 먹으니까 막 살이 찌고 그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제 저도 지금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방광염 때문에 지금 나무를 못 뜯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쪽에 세종시에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쪽에 산자락에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얘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 그 풀이 약이니까 그거를 좀 뜯어서 이렇게 좀 덮어서 해놔야 한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냉이는 벌써 꽃이 핀다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물이 답이긴 한데, 쑥하고요, 머위 뿌리, 그 다음에 환삼덩굴, 이런 것들은 정말 그 혈압을 내려주기도 하지만, 염증에 탁월해요. 그 뭐냐면, 신장하고, 그 다음에 방광 쪽, 그 다음에 자궁 쪽에 되게 좋습니다. 근데 환삼덩굴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환삼덩굴은 여러분 그 효능이 좋으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또 혈압이 너무 내려가거든요. 저처럼 본태성 고혈압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되게 좋지만, 혈압이 없는 분들은,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분 방광염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며칠 더 두고 보고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그냥 동영상이 또 꺼져갖고, 어저께 그리고 동영상에 여러분 고사리 볶는 거 올라갔잖아요. 진짜 그거 먹으면서 이제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그 참 저희 엄마가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너무 이게 그 장사가 안 되는 기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못 써 드려서 죄송한데, 요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뭐 물질적으로는 제가 아직은 이제 못 드려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이렇게 챙겨 드려요. 그 어르신들은 그래요. 저희 엄마 세대들은 다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엄청난 고생을 해서 저는 또 옆에서 많이 이제 봤죠. 옆에서. 그래서 제가 아마 이 힘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가 여장부셨어요. 여장부셨는데, 그래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식들 내 다 가르치고, 엄마 아빠 할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뭐 지금 해드릴 수가 없어서, 뭔가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전화해서,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약을 드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시라고 계속 전화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나이가 드신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나이가 드신다는 게 힘든 거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그 고사리를 보니까 오늘 또 엄마 생각이 나는데, 또 오늘도 또 전화를 드릴 거예요.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또 이제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되고, 그 화병이죠. 어르신들은 그 고생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드리고,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좀 힘들지 않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사리를 보면서 저희 엄마가 고사리를 매일마다 뜯으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사리를 이제 뜯어서, 그거를 이제 뭐냐면은 뜯어서 그 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먹었는데, 그 뜯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그래도 감사하게 참 먹었는데, 오늘 그 남편이 좀 혈관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혈관 건강을 옛날 음식으로 해주는 건데, 염분을 또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까나리 맛간장을 만들어서 염분의 농도를 줄여주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그 뭐냐면은 양파 있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그걸 배운 건데, 양파를 그 믹서기에 갈아요. 물을 약간 넣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4주먹, 삶아서 한 3주먹에서 4주먹 양이면, 그 고사리가 삶아서 3주먹에서 4주먹 양이면,
여러분 뭐냐면은 그 고사리를 그 양파를요 하나를요 믹서기에 물을 약간 넣고 갈고 그 마늘은 한 4개에서 3개만 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면 양파가 그 뭐냐면 매운맛이 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볶아지면서 매운맛이 날아가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양파를 갈은 거에다가 파하고 양파 파도 이제 하나 정도를 쓸어요. 그다음에 그 뭐냐면은 그다음에 여러분 뭐냐면은 그 마늘 아까 갈은 거 그렇게 해서 그거를 들기름을 넣어요. 여러분 들기름이요 볶으실 때 좀 중간불 약불에서 하시면은 뭐 산패되거나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왜냐면 웬만하면 저 남편이 그 혈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피가 너무 막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식용유를 안 쓰고 들기름 참기름을 써요. 그래서 불을 중간불 약한 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늘하고 파하고 양파를 갈아서 파는 갈지 마시고 양파하고 마늘을 갈아요. 믹서기에 갈아서 왜냐면 그거를 이렇게 그냥 채를 써니까 양파는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양파를 갈으면 그거를 먹게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그 혈액이 맑아지기도 하고 양파는 삶거나 생으로 먹어도 그 효과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볶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파를 그냥 한 몸에 그게 뭐냐면 조금이라 먹고 계속 이게 좋아질 수 있고 피가 맑아지고 그다음에 염증이 잡고 이런 방법은 갈아서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양파를 갈았어요. 믹서기에. 뭐 그랬더니 여러분 그거를 나는 이게 맛이 있을까 싶었네. 맛있어 여러분.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그랬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그랬어. 그래서 양파를 그 한 4주먹 양이면 양파 1개를 갈으시면 돼요. 믹서기에. 물 좀 넣고. 그래서 그거하고 그 뭐냐면 들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요. 한 3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불을 중간불 약한 불 해갖고 한 1, 2분 정도로 볶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까나리 맛간장 한 2스푼 넣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소금이나 이런 거 넣는 것보다 진간장을 넣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진간장을 한두 스푼을 넣어서 불맛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진간장 한두 스푼. 그 다음에 여러분 진간장 한두 스푼. 그 다음에 까나리 맛간장. 액젓 있죠. 없는 분은 액젓. 그렇게 넣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짱기가 들어간 게 저기 한다면 저는 이제 맛간장에 다시마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렇다 싶으면 다시마 물을 약간 넣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걔를 한 1분 정도나 2분 정도 볶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고사리를 넣어요. 그래서 뒤적을 하니까 좀 익으니까 그 양파의 그 쓴맛이 없어져요. 쓴맛이 없어지고 저는 미원을 약간 넣습니다. 미원을 한 꼬집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넣고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볶아요. 이제 볶아요. 볶은 다음에 볶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는 간을 보신 다음에 간을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넣냐면 여러분 저기를 넣어요. 볶은 다음에 참기름 있죠. 그 다음에 깨소금을 넣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혈관 관계가 안 좋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를 갈아서 그 고사리를 볶음을 하시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그 취나물도 마찬가지고요. 마른 거 있잖아. 마른 나물들을 그렇게 양파를 갈아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꼭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레시피를 거기다 써드려야 되는데 어떤 거는 쓰고 어떤 거는 지금 안 썼죠. 아이고 내가 무슨 요리사도 아니고 여러분 매일마다 밥을 하잖아. 반찬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저희 남편도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이게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 물론 약을 먹고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일반 사람보다 피가 더 깨끗해요. 그거 지금 3개월 만에 판정이 났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반복해서 하냐면 여러분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 혈압 있으신 분들 병원에 가서요. 없어졌어요. 이 소리가 듣기가 어려워요. 특히 고지혈증 없어졌다는 소리 듣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해답이 뭐가 있냐?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 나물에 있어요, 여러분. 고지혈증, 고혈압, 뭐 이런 거 다 생기는 거 뭐가 있어, 여러분? 어디에서 와? 다 여러분 뭐냐면 나물 안 먹고, 채식 안 해서 그래요. 근데 너무 또 채식만 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어, 그리고 단백질은 저희는 이제 남편이 이제 고기를 조금 덜 먹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황태 있죠, 황태. 예. 황태를 지금 그 하루에 한 10개 이렇게 10가닥을 잘라서 올리브유에다 거주고 있어요. 올리브유를 제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그거를 거줘요. 그거를 매일마다 줘요. 저도 먹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염증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훑고 지나갔지만 제가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다른 분들은 저처럼 음식을 하고 가서 일을 하면 병원 가서 닌겔 맞아야 돼요. 저 안 가잖아요. 그 흔한 여러분 흔한 주사 한 대도 안 맞잖아요. 닌겔을 맞아야 될 걸 뭘로 제가 대체를 할까요? 소금물이잖아요. 장아찌. 그다음에 뭐요? 까나리 맛간자. 거기 소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강한 소금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아무리 소금이 좋다 해도 여러분 신장이 나쁘거나 고혈압 있는 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소금을 약이라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간 그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제가 이거는 2016년부터 자연 치유를 하면서 그거를 그냥 제 몸으로 느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걸 밥으로 조절을 해요. 밥으로 한 그릇. 근데 이제 갱년기가 딱 되면서 2차 갱년기가 생리가 딱 끊어지면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탄수화물이 너무 땡기고 그래서 과자를 먹었잖아요. 근데 혈관이 완전 막힌 건 아니지만 뭔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안 먹으니까 조금 뭐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뭐 계속 또 나물차도 먹고 하니까 이제 밥도 또 이렇게 조절해서 먹고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참 오늘 어제 고사리를 볶았는데 이제 고사리가 쉽게 말하면 그 양파를 갈아서 하니까 맛도 좋고 그 양파를 한 개를 다 먹을 수가 있다. 고사리에 삶은 거에 네 주 먹이면 당근 하나 아니 당근이라는 여러분 그 저기 양파를 하나만 넣으면 된다.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장과 본태성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을 제한을 하셔야 되는데 슬기롭게 우리가 그 장아찌를 담은 거를 조금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뭐냐면은 까나리 맛간장처럼 다시마를 넣거나 뭐 냉이 달래 부추 뭐 이런 것들을 염분을 좀 희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염분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염분 안 먹으면 우리 심장에 무리도 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체해서 먹는다. 소금을 직접적으로 먹는 거는 신장이 안 좋거나 방광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그 저처럼 본태성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그 먹으면 안 돼요. 직접적인 소금을. 그래서 그거 조금 아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저희 남편
그 뭐냐 그 먹던 그 비타민 뭔 약 다 안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나물차 그다음에 나물차 그다음에 뭐 그 나물차하고 그다음에 뭐냐 수제 식초, 수제 엑기스 뭐 이런 것들 다 섭취를 하면서 다른 거 안 먹었어요. 그런데 몸이 3일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기초 대사량이 높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흡수가 빠르고 그 이런 나물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수제 식초, 수제 엑기스를 먹어도 이게 뭐냐면은 반응이 빨랐던 거죠. 그래서 먹고 나서 3일부터 좋아졌어요. 진짜로. 음. 그래서 지금 3달이란 기간 동안에 수제 엑기스, 수제 식초, 수제 차 그다음에 뭐 해도 음식을 먹었는데 수치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뭐 병원 약도 도움이 됐겠지만 여러분 고지혈증냐 고혈압냐 다 드시고도 수치 정상으로 나오시는 분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먹고 피 검사를 다 했는데 모든 수치가 다 뭐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당뇨도 그렇고. 당뇨 있으면 얘기를 했겠죠. 피 검사를 했는데 피도 상당히 많이 뽑았다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이니까. 근데 모든 검사들이 이제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음식을 챙겨주니까 체력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 자기가 약을 먹어도 견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밥이 약이고 또 이런 나물이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나 모르겠어, 방송에서. 그래서 저희 남편이 고지혈증, 뭐 고혈압, 그다음에 그 콜레스테롤도 있고 막 다 그랬는데 그게 다 3개월 만에 다 정상 수치로 들어왔어요. 약은 분명히 병원에서 준 약은 먹었지만, 그랬는데, 이제 좋아진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번에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좀 반복적으로 일단 머리카락. 저희 남편이 어성초 그 비누를 오랫동안 썼습니다. 수제로 만든 거. 머리카락 안 났어요. 머리카락 안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물차, 수제 엑기스, 수제 식초, 그 다음에 제가 음식을 해준 거 먹고 어느 날 보니까 머리카락이 그 이렇게 중간 부분이 원래 가족력인데 중간이 그 머리가 빠져요. 대머리가 되는 거죠. 근데 머리카락이 여러분 정말 거의 지금 빈틈없이 났어요. 그 한 15cm가 되는 게 빈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거의 다 났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대머리가 된 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 이렇게 대머리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난다면 그게 얼마나 큰 희소식이겠어요. 어성초 비누도 안 듣고 뭐 그때 뭐 한다고 뭐도 먹더만 뭐 약을 먹어도 머리카락이 안 나는데 머리카락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저는 이제 빈 공간이 없으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희 남편은 한 15cm의 그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머리카락이 났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났는데 그 대신에 머리카락이 모발이 막 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났다라는 거예요. 그랬고요. 일단 비뇨기과적인 것도 되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가 좋아졌냐면 소변을 넣을 때 그 뭐냐면 쫄쫄쫄쫄쫄 나왔어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아진 것 같던데요. 왜냐면 쫄쫄쫄쫄 이렇게 나왔었어. 내가 그래 저 쫄쫄쫄 나오다 저 죽을 것 같아 갖고 내가 해준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말도 안 들었거든요. 밖에 음식만 되게 좋아했거든요. 밖에 음식을 그렇게 먹었어요. 먹고 그 라면 먹고 매일마다 라면 먹었어. 라면 먹고 그 밖에서 그 짠 국물 막 그 음식을 막 그것도 막 그렇게 엄청 먹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뭐냐면 한 달 동안은 제가 뭐냐면 그 전신 뭐 혀를 눌러주는 마사지를 해줬어요. 몰라 혈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살려야겠다 생각하니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사지를 다 해줬어 내가 하루에 3번. 그 다음에 한 달 지나서 한 번씩. 요즘은 괜찮으니까 제가 이제 안 해줘요. 왜냐면 머리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울긋불긋 다 이렇게 뭐냐면 사람 태어난 것처럼 뿔긋뿔긋했어요. 열 곳이 올랐나 보지. 그래서 그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죽을까봐 하루에 3번씩 그거를 마사지 해주고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그거 전신 마사지 하는 거 한 번 하는데 5만 원이랴. 그러면 우리 남편은 내가 하루에 3번을 해줬은 게 5, 3, 15에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요? 거기다가 저기 나물차 뭐 이런 거 있잖아. 돈이 어마어마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 가게 일도 잘 도와주고 어?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 남편이 건강해야 우리가 살면서 뭐 부부가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저도 장사 안 된다고 남편이 아주 저를 얼마나 구박하고 싫어했나 몰라요. 어?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아프니까 측은지심도 들고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조강지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달 동안을 하루도 안 쉬고 해줬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 염증이 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자연치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프더라도 이제 제가 나물차를 먹고 뭐 음식을 해 먹고 이렇게 해서 또 뼈가 아프면 뼈에 좋은 약초 해서 먹고 막 이래 갖고 지금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가서 닌기를 맞아야 하는데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한다니까. 이거 아무나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머리카락 났고요. 머리카락이 한 15cm 되는 부분 그 비어 있던 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단 방광 좋아졌습니다. 그래갖고 소변 양이 상당히 이제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대변 하루에 한두 번씩 또 계속 대변을 잘 본다 합니다. 그다음에 뱃살이 다 빠졌어요. 일단은 그 기초 대사량이 높으니까 저는 이제 그 과자 일과자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뱃살이 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쪄요. 팽이버섯 차 먹어서 안 쪄요. 더 이상 안 찌고 이제 저녁에 안 먹잖아요. 제가 밤에. 그러니까 더 이상 찌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쑥쑥 빠지진 않아요. 왜냐? 저는 기초 대사량이 낮아요. 그래서 그렇고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뱃살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왜? 왜요? 그랬더니 내장 지방이 다 빠진 것 같대요. 그랬더니 진짜 오늘을 봤더니 진짜 배가 없더라고요. 없고 그 피하 지방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몸이 슬림해지기도 했지만 얼굴이 이제 좀 이게 좀 뭐라 할까 조금 약간 광이 조금씩 날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내장 지방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장이 건강해야지 이게 뭐냐면은 혈액도 간도 좋아져요. 장이 나쁘면 이 혈액 그 뭐냐면 간도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을 건강해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간이 좋은 분들은 괜찮지.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도 간이 좋으신 분들은 술을 많이 마셔도 오래도 사시잖아요. 오랫동안 병 없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쥐약이에요. 뭐든지 다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나쁜 거 안 먹고 조절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 이제 3달 동안에 제가 이제 밥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먹고 좋아진 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어. 이렇게 하나 좋아진 게 아니요. 응.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졌어. 응. 오줌 잘 나와, 똥 잘 싸. 뭐야, 뭐지? 뱃살 빠져. 그다음에 어, 뱃살 빠져. 또 뭐냐면은 여러분 뭐냐면 내장 지방 없어져. 그다음에 또 뭐냐 머리카락 나. 눈도 좀 좋아졌대요. 눈도 좀 시력이 비문증도 절반이 없어졌대요. 어, 눈이 좀 편안해졌어. 그렇고 뭐 다 그런 것들이 다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는데 수치도 이제 대학병원을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일반인보다 이제 더 피가 깨끗하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란 거지. 어? 저것이 벨마다 뭐를 만들고 뭐를 하고 뭐 가족들 먹이고 막 이랬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수치가 병원에 갔는데 막 일반인보다 피가 더 깨끗하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먹어요. 자, 여러분 우리 남편이 먹었던 게 그 뭐냐면 땅콩 그다음에 호두. 왜냐면 머리 쪽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먹였어요. 저도 먹고. 그래서 겨울에는 여러분 호두가 그 머리 쪽에 좋거든요. 그래서 좀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호두하고 호두가 어떤 분은 신장에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또 호두가 또 신장에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드세요. 그래서 호두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 땅콩이 또 머리 쪽에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땅콩하고 그 호두를 여러분 제가 3개월을 남편을 먹였어요. 돈이 부담스럽죠. 비싸잖아요, 다. 근데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전 돈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투자해요. 다른 거 먹지 말고 투자하라고. 그래서 땅콩하고 그 뭐냐면은 그 호두를 3개월 먹었어요. 근데 뛸 거예요. 왜냐? 이렇게 찾아보면 네이버 아니 그 유튜브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이 한의사분들이나 이렇게 건강 채널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말씀하실 때 뭐냐면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쁘다 이렇게 아니 좋다 나쁘다 이게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뛸 거예요. 3개월 먹었으니까 뛸 거야. 이제 그만 먹고 그거를 이제 계속 먹었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5개에서 10개 드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그게 그 뭐냐면 이게 머리 쪽에 안 좋으니까 그게 많이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뭐냐면 덜 먹혀요. 왜냐? 피로가 없어진 거지. 혈관 관계가 좋아지니까 머리 혈류도 좋아지고 혈류의 흐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하루에 지금 이제 며칠까지만 이제 그거 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3달 있다 뛸 거고 지금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 매일마다 하루에 하나씩 먹었고요. 당근 하나씩 먹었어요. 당근 하나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를 하나씩 먹었는데 토마토를 뛸 거예요. 토마토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토마토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장 뭐 투석하신다 이런 분들은 토마토를 그 못 드시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마토가 신장에 그 무리가 되는 무슨 성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그 전립선 때문에 우리 남편을 줬는데 이제 제가 3개월을 지금 줬으니까 3개월 이제 또 좀 뛰었다가 제가 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하루에 1개씩 제가 줬거든요. 거기 1개에서 제가 그 2조각 먹고 남편은 그걸 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먹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떼고. 그렇지만 당근과 사과는 계속 먹일 거예요. 남편을. 근데 사과는 식초물에 10분, 15분 담갔다가 항상 그렇게 해서 줬어요. 껍질까지. 예. 그리고 그 껍질에 그 보시면 그 이렇게 사과를 정리를 할 때 그 양 옆에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건조기에 말려서 지금 다시 이렇게 보관을 해요. 양파도. 아니, 당근도. 그래서, 당근은 여러분 밥할 때 그걸 넣어요. 그리고 사과하고 당근 이렇게 말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까나리 맛간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맛간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드려요. 아니, 그거를 넣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병은 음식이 약이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맛간장을 만들어서 저염으로 먹고, 이렇게 나물차, 라든지 수제 엑기스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남편 안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당뇨 수치 정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제 엑기스라도 여러분 뭐냐면 적당량을 먹으면 돼. 뭐냐면 그게 먹어서 문제가 아니야. 왜? 여러분 삼투압에 의해서 착출하잖아요. 그거를 설탕을 이용해서 뭐냐면 그 좋은 성분을 착출을 하잖아요. 착출을 하는 것 때문에 괜찮은데 용량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엑기스를 먹을 때 뭐냐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용량이 있어요. 그거를 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제 식초에서도 뭐냐면 제가 그 수제 식초에 뭐냐면은 사과, 비트, 쑥, 그다음에 백초, 식초, 거기에 또 플러스 뭐가 들어갔냐면 여러분 저기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냐면은 수제 식초, 그다음에 거기에 배하고요. 솔잎 엑기스가 들어갔어요. 그 솔잎이 여러분 피를 정화해 주는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정유 성분이 있어요. 그게 그래갖고 쌀뜨물에 하루나 이틀 제가 담궈놨다가 뭐 흐르는 물에 계속 이렇게 씻어서 제가 그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솔잎 엑기스를 만들 때. 그래서 그거를 같이 먹고 했기 때문에 일정한 설탕을 먹었던 거예요. 매일. 하지만 많이 먹은 건 아니죠. 당뇨 없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수제 엑기스도 건강에 좋다. 근데 그게 문제냐면 흰설탕으로 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의 문제다. 용량이 많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설탕 성분이 있으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우리 딸이 예전에 얘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당뇨 초기 이렇게 진단이 나왔었어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때 엑기스를 써서도 뭐 음식 해주고 제가 음식을 해줬었는데 얘가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가 이제 건강 관리를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남편은 샐러드를 잘 안 해줬었거든요. 왜냐 샐러드 소스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해줬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해줘도 되겠어요. 샐러드. 그래서 제가 샐러드를 안 해주는데 당근 양파, 그 다음에 양배추를 당근, 양파, 그 다음에 양배추 라페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엑기스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해줬는데 당뇨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용량을 너무 많이만 안 드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분이 제가 친한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저기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랬죠. 안 믿었잖아요. 피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일반인보다 더 깨끗하다는데 이거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믿겠지. 그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냐면 정말
그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유명하신 뭐 한의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것들은요, 사람들이 잘 믿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박혀. 그러면 뭐냐면 수제 엑기스, 수제 식초 이런 것들이 설탕이 들어간 거 안 좋대. 그럼 안 먹어. 그러면 뭐냐면 그거를 적당량을 먹으면 약인데 그거를 여러분 안 먹어서 뭐냐면은 정말 치료비로 정말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내가 큰 병을 얻어서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이만큼 들어갈 걸 이만큼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안 쓰러질 수도 있는데 쓰러질 수도 있고 피가 맑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 피가 안 맑아질 수도 있고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계속 얘기해 줄 거야. 왜냐면 우리 남편이 지금 증명이 됐잖아. 대학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응? 일반인보다 더 막다잖아. 피가 엄청 막고 고지혈증도 다 없어지고, 콜레스테롤도 없어지고, 혈압약도 지금 내려야 할 판이요. 저번에도 한번 내렸어요. 한 번 내렸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더 내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봐서 내려야 한다는 거지. 대학병원은 개인 병원처럼 여러분 약을 바로바로 내려주진 않아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 안전하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수제 식초, 수제 엑기스를 뭐냐면 적당량의 설탕이 좀 들어가 있는 거는 잘 그 발효되고 숙성이 되면 약이 되니 하루에 먹는 용량이 있어요. 그거를 나도 여러분 내가 유튜브를 보고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 용량을 먹으면 괜찮다. 그리고 간이 안 좋거나 어떤 어떤 장기들이 안 좋을 때는 그 용량을 물로 희석해서 조금씩 먹으면서 늘려가면 괜찮다.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부기와 영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도 부기를 위해서 아주 지금 막 정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요, 여러분? 우리 보상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면 막 미친 듯이 여러분 저걸 만들고 뭘 채워야 되는데 욕심을 많이 버렸어요. 왜냐? 부기 영화는 여러분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고 그거보다 더 내가 취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적당량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저 아시는 언니가 우리 가게에 와보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가게가 좀 지저분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남편이 아파서 언니 3개월 동안 7시간에서 8시간 밥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게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랬더니 그랬냐고 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응? 뭐 보상을 더 많이 받겠다고 여러분 남편 목숨 살려야지. 뭐 그거 보상 뭐 조금 덜 받으면 어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그 다육이는 살려놓고 일을 덜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살았잖아요. 부부라는 게 여러분 그래요. 서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저 장사가 10년이 안 됐어요. 10년. 그러는 동안에 남편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저는 사실 보상보다도 다육이가 팔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뭐냐면 다육이가 지금 이틀인가 3일 동안 조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돈을 벌어서 좀 세를 드려야겠다. 세를 드려야겠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17년간 있었는데, 참, 이 주인분하고 되게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이 저를 자식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갖고 제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가게가 원래 도깨비터인데, 도깨비터인데, 이렇게 남들은 오면은 어떻게 있냐고 그래요. 저희 엄마도 한 번인가 두 번 오셨었는데, 너 거기 어떻게 있냐고 그래요. 저희 엄마도 세신 분인데, 저희 엄마도 거기가 기운이 너무 세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못 있는데요. 제가 밤에도 막, 지금 보세요. 12시, 1시에도 이렇게 있다 오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자기는 절대로 못 있는다 그러고, 어저께 온 언니도, 어? 어떻게 여기서 밤낮으로 있냐고 그러더라고. 저는 안 무서워요, 내가. 근데 가끔 무서울 때 있어요. 가끔 뭐냐면,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여기 있었고, 도깨비터는 여러분 착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 도깨비터에서 있는 분들은요, 그 막걸리를 꼭 놓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종교 간에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도깨비들이 살았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예전에 점을 봤는데 지금은 안 보는데 이렇게 주소를 가게에 넣으면 수렁터라고 하더라고요. 수렁터. 나는 그게 수렁터가 뭔지를 몰랐죠. 뭐 어려서 뭐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도깨비터 수렁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점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좀 봄에 장사가 돼서 빨리 저기 돈을 마련해서 주인집 세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주위 분들한테. 그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수렁터고 그다음에 도깨비터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뭐 이렇게 내 네이버에 또 찾아보고 유튜브에 찾아봐도 터가 센 터인 거야. 근데 저도 세다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센지는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그냥 열심히. 열심히 살았는데,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제 점을 보면, 여기는 아무도 못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터에서. 왜냐면 터가 세다. 그리고 이제 수렁터고 뭐, 이제 이렇게 도깨비터기 때문에, 뭐 착하게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장사가 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되기 때문에 힘들었다 장사가 정말 좀 이상한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신들리고 귀신 들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많이 그런 분들이 오면 좀 뭐가 있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름이 돋고 오싹거려요. 그게 느껴졌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일반 사람도 안 오고, 뭐, 그런 분들도 오시지 않고, 다 어려워진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이사 가는 데에서는 장사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장사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장사 안 어려우니까 이제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지금도 뭐 나는 항상 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막아야 돈도 되게 많지만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다 해결이 되고 그냥 막아지고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남편을 살려겠다는 마음이 장사보다는 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게 혈관이 무너지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생하는 게 되게 힘든데 지금 뭐 피가 이제 맑아졌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단명사주지만 그거를 더 이게 연결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아.
해독력 있잖아.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리가 오는 거야. 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기들을 잘 달래면서 살아야 되고, 혹시라도 수렁터고 장군터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장군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처럼 도깨비터 이런 분들은요, 장사가 진짜 안 됐다가 막 이래요. 근데 뭐 제가 그 대출 연장권 때문에 그 국세청 가서 이제 그 서류 은행에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매출 그거를 봤는데 기가 막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매출이 이것뿐이 안 되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저도 기가 막혀요. 그랬더니 2년 동안에 진짜 여러분 있잖아. 매출이, 야, 이런 매출은 없었어. 정말. 그러니까 바닥인 거야, 다. 그러니까 다 폐업이 있고, 여러분 폐업이 많고 다 못 견디는 거예요. 매출이 없어, 매출이. 나 깜짝 놀랐어. 우리 남편이 신고를 해줘갖고 나는 못 봤어, 매출을. 근데 내가 그 매출을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응? 그러니까 다 망하고 다 망했다. 다 날린 거예요. 작년하고요, 올해 매출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참 기가 막히다 할 거야. 그 정도야. 왜냐면 사람이요, 우리 그 사람들이 아무리 꽃을 좋아하고 이게 그 뭐냐면 다육이를 좋아하고 막 이런 분들도요, 나라가 불안정하고 세계가 불안정하면 꽃을 안 사요. 그러니까 도매 시장도 사람이 없대잖아요. 사람 구경을 못 하신대요. 이렇게 봄이라 조금 있는 거래요. 평상시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봄 장사를 못하면 매출이 꽝인 거야,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좋아질 수는 있으나, 하지만 이게 금방 경기가 좋아지겠냐고요.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뭐냐면 수렁터든 도깨비터든 간에 여러분, 내가 거기에서 성공을 하려면 진실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거 뭐냐, 그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찾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종합적으로 그걸 다 알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걸리를 매월 1일 날 꼭 놔야 돼요. 그거를, 그거 뭐냐면 그 어떤 종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냐면은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도깨비가 살던 터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그 터가 내 집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막걸리를 사다가 여러분 그 안에다 뿌리면 큰일 나. 그래서 그 뭐냐면 밖에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그 다음날 뭐냐면 밖에다 뿌리던지 하수구에다 넣으세요. 아니면 변기에다 넣고. 그렇게 하고 메밀묵도 좋고요. 메밀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메밀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도 좋냐면 돼지고기 소고기 있죠. 그걸 제일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고기를 그렇게 놓으셨다가 이렇게 버리시면 돼요. 저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 가게를 다육이가 지켜주고, 그런 나쁜 기운들을, 어떤 나쁜 기운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을 다육이가 지켜주고 우리 다순이 육순이가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길고양이들이 지켜주고. 나 길고양이들 때문에 똥을 자꾸 밭에다 싸는데 이제 눈이 마주쳐요. 왜냐하면 내가 밥을 주니까 애기들이 눈을 마주치고 고맙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눈을 마주칠 때 얘들아, 저기 밭에다 똥을 싸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밭에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벽돌로 돼 있어요. 그 벽돌 위로 이렇게 좀 다니는 것 같더라고. 말귀를 알아듣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딱 뭐냐면 3개월 동안 노력해봐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막 이런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딱 3개월 동안 여러분 하시는데, 뭐냐면
당근 하나 드시고, 상추 하나 드시고, 아니, 당근, 사과 드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땅콩, 그 다음에, 땅콩하고 호두 한 10개, 5개씩 드시고, 그 다음에, 토마토는, 하나만, 하나만, 이렇게 생으로 드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양을 조금 줄여서 좀 드세요. 많이 먹지 말고. 저거, 어, 저기 뭐죠, 여러분? 그거, 토마토하고, 그 다음에, 호두하고, 그 다음에, 호두하고 또 뭐냐, 땅콩.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만 드시고, 그거를 매일 동안에 여러분 뭐냐면, 3달만 드셔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거 그렇게 드시고, 저희 남편이 지금 피가 대학병원에서 일반인보다 더 깨끗해져서 얘기를 해줬다고 이제 나와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먹어서 그렇게 깨끗해졌다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거 먹었고 엑기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뭐냐면 조금씩 드시면 돼요. 뭐 매실 엑기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반찬에다 넣어서 드시라고. 조금씩 김치할 때도 넣고, 응? 그렇게 해서 드시고 그다음에 수제 식초는 뭐냐면 딱 이렇게 밥 스푼으로 한 스푼 해갖고 종이컵으로 희석해서 뭐냐면은 위장이 약해도 되고 장이 약해도 돼. 그런 분들은 뭐냐면 조금씩 뭐냐면 밥을 먹을 때 먹어. 밥 먹고 난 다음에 먹고. 그럼 위장, 장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드시는 거를 3개월 동안만 하시고요.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수제차가 없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렇게 쿠팡이라든지 어디 보시면은 우엉차가 있어요. 우엉차 만드는 거. 우엉차라든지 지금은 너무 잘 나와 있어. 차를 찾아보시면. 그리고 머위차도 덮어놓은 것도 그런 것도 팔아요. 머위 뭐 이런 거. 무차, 머위, 무차, 무도 드세요, 여러분. 표고버섯차,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드시고 밥에다가 여러분 당근을 그냥 넣으셔도 되고 표고버섯 있죠. 표고버섯을 딱 여러분 뭐냐면 고지혈증에 진짜 좋아요, 여러분. 혈압에도 좋지만 표고버섯을 말린 거를 2개 있잖아요. 이거 넣어요. 밥에다가. 2개 드세요. 밥에다가. 그래서 밥을 지세요. 당근도 넣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 팽이버섯 그거 말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려서 말린 것도 넣어도 돼. 근데 생으로 넣으면 이게 질어져, 밥이. 그래서 안 돼요, 팽이버섯은. 그래서 팽이버섯은 그 건조기에 말렸다가 그렇게 사용해서 밥에다도 넣고 그다음에 국에다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팽이버섯 그다음 버섯이 여러분 싸. 팽이버섯 뭐 이런 버섯들을 요리에 활용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장이나 또 이렇게 신장 뭐 이렇게 그 방광염 이런 있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염분을 여러분 제한을 해야 돼. 그래서 소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거 여러분 제발 좀 어떻게 많이 먹지 말고 까나리 망가짜 내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마를 넣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미나리, 달래, 냉이, 부추 이런 걸 넣어서 까나리 맛간장을 해서 저염으로 드시라. 저염으로 반찬을 해서 하면은 여러분 혈압도 안 올라가, 당뇨도 안 생겨,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생겨요. 그래서 그거 꼭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 꼭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밥에다가 여러분 그다음에 울금도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한 꼬집, 2꼬집. 그렇게 해서 드시고 밥에다 넣어서 드세요. 밥에. 아니 밥이 맛이 없으면 어때요. 안 아픈 게 나은 게. 어쨌거나 밥에다가도 여러분 혈관이 맞게끔 저희 남편을 해줬던 게 표고버섯 처음에는 3조각 4조각만 넣었어요. 쓰는 거. 근데 요즘은 제가 조금 더 넣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린 거 2개. 당근은 10조각 정도, 뭐 5에서 10조각. 그 다음에 팽이버섯 덮은 거. 그 다음에 미나리, 그 다음에 미나리하고요.
그다음에 시래기 덮은 거, 머위 뿌리 덮은 거, 머위 약간 머위 그다음에 돌산가 덮은 거를 아주 그냥 조금씩 세네 조각이라고 할까? 그 정도만. 왜냐면 물량이 그 4컵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4컵이니까 물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꼬집씩 안 하고 한 4~5개씩만 넣었어요. 많이 안 넣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제 액기스, 수제 식초, 뭐 수제 이런 차를 먹는다는 거는 용량을 정확한 용량에서 희석을 해서 먹거나 이렇게 먹는 거는 약이 되지만 아주 강하게 먹는 거는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 몸은 피는 맑아진다니까. 우리 남편 봐. 3개월 만에 머리카락 다 났어. 똥오줌 잘 싸. 저기 뭐야 의사 선생님이 뭐 일반인보다 피가 더 막디야. 그 소리 듣지. 또 막 회춘했어. 막 얼굴이 빛이 날라 그래 이제. 그러고지. 내장 지방 싹 없어졌지. 막 되게 눈도 여러분 비문증 없어졌지. 눈도 더 밝아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남편이 또 3개월 있다도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좋아지고 그거 내가 가서 좀 봐야겠어. 기록을 좀 더 좋아지면 뭐 그런 것까지 다 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서 해줄 거예요. 왜냐? 아니 만약에 병원비로 쉽게 말하면 저희 남편도 가서 검사만 하는데도 약 사오는데도 30 얼마라더라고요. 응? 30 얼마요. 근데 있잖아. 여러분 이거 한 달에 아무리 이런 거 먹는다 해도 2~30만 원이면 될걸? 20만 원 되나? 모르겠네. 2~30만 안 될 거야. 10만 원, 20만 원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먹어서 내가 만약에 병이 없어져. 혈관병이.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들을 거를 내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써갖고 10만 원이나 써나? 모르겠다. 봐야겠다. 당근, 사과, 우엉차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표고버섯 이런 걸 계속적으로 먹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돈이 쫓게 드는 게요. 잘 따져봐. 병원비보다 오히려 밥에다가 이런 거 뭐 표고버섯부터 시작해서 팽이버섯 말려서 먹고 이거 넣고 뭐 이런 거 막 뭐냐 이런 거 넣어서 먹고 나 이렇게 수제 식초 수제 액기스 먹어서 여러분 혈관 건강한 게 있잖아. 병원비가 덜 든다. 우리가 노년에 아프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그러셔요. 뭐 이렇게 막 주저리 얘기했는데 아휴 그냥 나만 조금 뭐라고 할까. 저는 어쨌거나 여러분 남편 제가 3달 동안 그 음식 해주면서 그리고 연탄난로 하면서 제가 염증은 다 왔어요. 왔는데 지금 다 뭐 머리도 괜찮고 뭐 이렇게 지금 팔이 어떤 정도였냐면 팔을 들어지긴 해. 내려올 때는 뚝 떨어지더라 이렇게. 팔을 올리잖아. 팔을 올려줘. 근데 얘가 팔이 여러분 그냥 뚝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데 이렇게 뚝 떨어졌어. 근데 그것도 다 나섰어. 하여튼 머리보다 발끝까지 지금 뭐 다 염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스트레칭하고 저도 나물차, 수제 식초, 뭐 수제 액기스 뭐 이런 뭐 음식까지 해갖고 먹고서 지금 다 좋아진 케이스고요. 제가 이제 방광염은 이제 완전히 좋아지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방광염은 좀 여러분 잠을 많이 자야 돼. 내가 보니까 잠하고 쑥, 환삼 넣고 머위 뿌리 아주 여러분 효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또 좋은 소식으로 또 좋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